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ADHD 약이 마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약 먹었을 때 부작용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나혜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나사무장님과 조만간 우리가 결별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몇 회가 더 남을진 모르겠지만 성인 ADHD 편의 개요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이제는 이제 화면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밖에서 이제 결정하거나 저희 스토리 짤 때 사연 받고 이런. 밖에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밖에서는 아니고 저 업무적으로 이제 카메라 밖에서 일을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ADHD 못다한 이야기 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ADHD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주제에 좀 포함되기 애매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거 남은 거 없어요? 질문 있죠. 질문. 이게 또 이렇게 또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보고 제 친구들이 좀 물어봤는데 이게 ADHD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 간에도 이제 환자별로 좀 성향 차이가 있나? 그렇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남녀 성인 ADHD의 차이는 우선은 어렸을 때 차이가 커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들이 뇌가 발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과도하게 과활동성 있잖아요. 이렇게 난장 피는 거. 예, 네. 이런 것들이 과하지만 성인이 되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차이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확연하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ADHD 진단 비율이 높고요.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아직까지도 성인이 됐을 때도 여자는 그 부주의형, 집중을 조금 못하는 걸로만 발현돼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아기 때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남자 아기들은 이제 되게 산만하거나 과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분들은 어릴 때 어떤 증상이 주로 나오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산만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기분 기복이 심해요. 좀 짜증을 잘 낸다든지 변덕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그대로 성인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감정 기복이 있거나 또 불안하니까 자꾸 사회 공포증이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다 보면 뭔가 반대로 중독이 되기 쉽거든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무슨 게임 중독, 아니면 쇼핑 중독. 그래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여성은 항상 달마다 호르몬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이것 때문에 온 건지 이것 때문에 온 건지 참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참 여자는 좀 복잡한 동물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 ADHD라고 딱 진단 받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결국 이거는 일단 어쨌든 본인이 느끼는 거고 이게 정말 애매한 거네요, 사실상. 여성의 ADHD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거는 약 이야기야, 약.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 실제로 집중력이 높아질까? 네.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ADHD 약이 마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시중에서 지금 되게 처방이 아니라 팔리는 거예요? 식품? 팔 수는 없죠. 팔 수는 없는데 처방을 이제 잘못 받는 거죠. 우리 애가 이 약만 먹으면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대학생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수험생이나 학생이나 집중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매를 하겠죠. 이제 의사 입장에서 그거는 솔직히 되게 플라시보 같은 효과일 뿐 큰 그게 없나요? 플라시보도 있다면 다행이고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약 먹었을 때 부작용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이 뛴다, 긴장된다, 땀이 난다, 그다음에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성인까지 드세요. 중학생은 고등학생까지만 먹어봅시다 라고 하는데 성인 ADHD는 이제 다 성인 됐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거냐. 맞아. 그거 궁금하죠.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성인 ADHD는 우선 아이들과 차이가 있어요. 뭐가 큰 차이냐면 뇌가 거의 다 자랐어요. 아이들 ADHD를 치료하는 거는 약을 먹어서 머리의 기능도 좀 바뀌고 구조도 모양도 좀 바뀐다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성인은 어느 정도 이게 다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먹냐? 그래도 약을 먹으면
그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바꾸는데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이제 ADHD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원을 하고 이제 약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 이제 환자분들 기준으로 어떤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우선은 굉장히 막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1유형 굉장히 차분해진다. 머리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안개가 쫙 거치는 것처럼 머리가 클리어해진다. 이제 이게 1유형이고요. 2는 욱하고 내가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막 짜증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 욱하는 게 많이 준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동적 소비라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술 먹기, 폭식 이런 것들이 준다는 거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없으면 안 되죠. 네,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약을 안 먹은 날이랑 먹은 날은 먹을 땐 모르는데 안 먹으니까 확실히 계속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목표를 생각해라. 전체적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 관리를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일 수 있는데 요게 개선될 때까지는 약을 먹자. 목표 위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성인 ADHD의 못다한 이야기 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시즌2에서는 실제로 성인 ADHD뿐 아니라 ADHD의 전문가분들을 모실 거고 또 실제로 자기가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ADHD 환자분들을 모셔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갈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나이란정신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 나사 사무장님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